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혁명의 시대를 다시 맞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혁명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 등에게 좀 정신 차려라. 사실은 이 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신들이 맡은 사회적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인데 그 언론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죠. 신뢰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 밑에서 그거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숫자도 안 나옵니다.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은 그렇게 우리 사회가 신뢰하고 인기 있고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들인데 내가 보기엔 얘네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언론의 파급력이 그렇게 큰데 그렇게 믿어줬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것을 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침묵했다는 거예요. 항상 침묵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러나 그동안 내가 쭉 이렇게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유토피아적 사고를 못하고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잠정적인 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은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나는 정치에 관심을 안 썼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은퇴하면서라도 곧바로 좀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 봄에 은퇴한 이후에 좀 쉬느라고 그저 여행 다니고 별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관심을 쓰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정치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때 이게 정치가 썩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뒤늦게 이제 영양 진단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개 방구석 유튜버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10,000명 내지 50,000명 이상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구나. 뭐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내 역할은 다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시민 운동에 말하자면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우선 개혁해야 되고 그 정치와 경제와 그다음에 그 사법 문제, 그다음에 종교 문제, 그 아직도 무속이 뭐가 잘못되냐, 무속이 너무 무속이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그것을 비판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 무속이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왜 잘못됐냐. 아이고 나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내 지식이 아주 우리나라의 지식의 양이 형편없이 적다는 거예요. 양이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 다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그걸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개념만 정리하고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이 좀 유토피아적 사고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국민이 정부를 장악해야 되는데 국민이 민중이 정부를 장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잘못하면 아주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유토피아적 사고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하지만 그것이 서로 지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오늘 1시간 내에 끝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메간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 지난번에 강의를 했는데
이 김영선, 명태균 측근으로 같이 일했던 명태균하고 같이 일했던 게 한 10년 정도 되고 그 후에 명태균이 그 이 씨를 김영선에서 비서관 보좌관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그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다 제보를 했는데 처음에 그 한겨레에서 뭐 유야무야하고 이게 제대로 쫄았는지 기사화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그래요. 나도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그거를 그 치고 나온 거죠. 예, 지금 뭐 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명태균은 어떤 사람인지 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 측근이던 이 씨를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겠다고 밝혔어요. 이 씨는 명 씨와 10년가량 일했고 명 씨 주변에서 김 전 의원의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쳤어요. 김 전 의원과 명 씨 관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내외까지 뻗은 명 씨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26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증언하겠다. 그동안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모두 내놓겠다.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겠다. 이 씨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뉴스토마토의 첫 제보를 할 때부터 국감 증언을 결심했다면서 김영선과 명태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싶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떳떳하다면서 검찰 조사에도 변호사 없이 홀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이 윤석열에게 명태균 그 총장 시절부터 명태균을 소개했다고 하죠. 그래서 명태균이 윤석열을 만나보고 거기서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비선 실세로 의심받는 명태균 씨의 영향력은 여론조사에 기반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김 의원 측근이었던 이 씨 설명에 따르면 명 씨는 이준석 돌풍과 윤석열 등장의 배후였습니다. 이준석이 누구죠? 나경원을 이기고 자기가 당 대표가 됐잖아요. 이준석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명씨 사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 엮여 있는 놈들이야. 윤석열도 지금 일체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어. 말을 못해. 말을 꺼내면 어디까지 증거가 나왔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도 말을 못하고 있고 윤석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걸린 놈들이야. 이게. 공표가 불가한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이들이 당선 가능성을 타진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을 설득해서 선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로 이끌었다는 게 이 씨 주장입니다. 출마 이후에 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가능성을 높였어요.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마사지 해가지고 계속 띄워준 언론사, 조중동을 포함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태균도 그것이 좀 문제가 되죠. 언론의 주목을 끄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명 씨에게 부채를 갖게 됐으며 이 같은 채무는 명 씨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되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하우스 이펙트가 극렬했을 거라고 지금 서명원 P&R 대표, P&R이라는 게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서명원 People Network Research P&R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여론조사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작업을 했다는 거죠. 같은 시기 발표되었던 타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이른바 튀는 결과가 지속됐기 때문에 서 대표의 역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이를 바라봤다고 토론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서명훈 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튀었는지. 튀었으면 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피해 날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어쨌든 당한 피해자이자 튀는 결과가 나오게끔 설계가 된 상황에서 피해 날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명원 씨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쭉 보면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에 피해 날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제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이게 서명원 씨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여기 지금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고, 아니, 부패는 원래 그렇다 치자고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명태균이 보자마자 이 사람 사기꾼 느낌이다, 조폭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명태균이라는 이 사기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조폭 느낌이 있는 이 사람한테 서명훈 PNR 대표가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속는 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조작되어서 넘어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밝혀지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당선 무효죠. 그러니까 이거 다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속였느냐?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속이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